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에겐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되먹지 못한 행동으로 저의 사이는 끝장이 나고 말았죠. 살아생전 제가 그런 놈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남자친구는 밴댕이 소갈딱지에 천하의 몹쓸 쓰레기 같은 놈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다정하고 친절했던 그의 모습 전부 거짓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이 잘 산다고 생각해서 접근했던 건데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돌변해버린 것이었죠. 저희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조의금조차 제대로 내기 싫어했던 그놈을 이 자리에서 고발하려 합니다. 남자친구와 만나게 된 계기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친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니까요. 지인 말로는 우연히 친구들 사진을 보여주다 남자친구가 저를 보게 되었는데 자기 스타일이라며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보기에 남자친구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계속해 소개시켜달라는 이야기에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자친구는 저와 친한 지인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녁에 쫓아나오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지인의 걱정과 달리 남자친구는 저와 제법 잘 맞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가치관이나 관심사 등 하나하나 들어맞았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얼마나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지 저는 남자친구의 지극한 정성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귀기 전까지도 자기 차로 저를 직접 태워 출퇴근을 시켜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사귄 지 2년 정도 되었을까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내가 자기한테 많이 부족한 남자라는 거 알지만 나 받아주라. 나 자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자기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내가 자기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내 반지 받아줄래?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조심스레 반지를 내미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감동하고 말았고 눈시울을 붉히며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주게 되었죠. 당연하지. 나도 자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자상하고 배려심도 깊은 데다 늘 어른스러웠던 남자친구. 그런 사람이 저의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자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자연스레 함께할 앞날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저희 아빠가 남자친구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최서방 하며 늘 남자친구를 챙기기 바빴으니까요. 그날은 휴일이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좋아한다며 갈비찜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갈비가 다른 날보다 아주 맛있게 잘 되었는지 아빠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부터 챙겼습니다. 이 갈비찜 아주 맛있게 됐는데 딸, 이따 최서방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최서방 혼자 살아서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텐데 좀 싸서 갖다 주면 좋겠다. 여보, 이 갈비찜 미숙이가 최서방 만나러 갈 때 좀 챙겨줘. 알았어요. 당신은 마누라보다 최서방이 더 좋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요? 아빠, 그럼 나는? 설마 나보다 성진 씨가 더 좋은 건 아니지? 이걸 어쩌나. 아빠는 우리 딸보다 최서방이 훨씬 더 좋은데. 아빠, 정말 이러기야? 아빠 자식은 최서방이 아닌 바로 나라고. 물론 최서방도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 딸보다 소중할까? 우리 딸이랑 평생 살아줄 사람이고 너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두 사람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만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그런데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부모님이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실 정도로 저에게 늘 한결같던 남자친구가 변하리라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와 극장에 가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극장에서 남자친구를 1시간쯤 기다렸을까? 저는 여러 번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야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였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한 거 잊었어? 나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 맞다. 우리 만나기로 했었지? 아, 미안.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자느라고 몰랐어. 미수가, 미안한데,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우리 나중에 만나자. 그러면 나 너무 졸려서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황당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기 집으로 부르더니 글쎄 저에게 집안 청소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보고 자기 집 청소를 해달라는 거야? 응. 어차피 결혼하면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청소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해달라는 건데 자기는 결혼할 남자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오늘 몸살이 오려는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자기야, 부탁 좀 할게. 평소에는 깨끗했던 남자친구 집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몸이 안 좋아 그런가 싶어서 집 청소하는 것을 조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와 청소를 하다 말고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자기야, 나 올 동안 집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 친구가 이 앞 PC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나오래. 그러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뭐? PC방? 조금 전까지 아프다고 한 사람이 지금 PC방 간다는 거야?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붙잡기도 전에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다는 말은 청소하기 싫어 저한테 떠넘기려고 꾸며낸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 바로 남자친구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곤 괜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 저에게 다정했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진짜 본 모습이었는지 하고요. 어쩌면 지금의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철없는 모습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람과 과연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도 잠시, 저에겐 생각지도 못한 인생에 다신 겪고 싶지 않은 슬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것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과 상견례를 며칠 앞둔 날이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평소 아빠는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낚시를 하고 돌아오시는 길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언제나 곁에 계실 줄 알았던 아빠가 갑작스레 떠나고 나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당장이라도 아빠가 다시 살아 돌아와 엄마와 제 앞에 웃으면서 나타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 현실 속에 저를 더욱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보다 못할 정도로 매정한 남자친구의 행동 때문이었죠.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도 하루가 다 지나도록 얼굴조차 내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 늦은 저녁이 돼서야 나타난 남자친구는 저에게 위로의 말 몇 마디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기야, 힘들지? 힘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돌아가신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장인어른 분명히 좋은 데로 가셨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자기야, 미안한데 나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여기서 밥 좀 먹어도 되지? 게다가 저녁을 안 먹었다면서 아빠 빈소에서 제 곁을 지켜줄 생각은커녕 무슨 잔치집에 온 사람처럼 이것저것 음식을 챙겨 먹기 바빴죠. 육개장을 3그릇씩이나 비우면서 맛있다고 국물까지 들이켰습니다. 남자친구의 모습은 절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죠. 그리고 적어도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친자식처럼 아끼던 아빠였는데 그런 아빠의 죽음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남자친구가 남같이 느껴졌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생각 없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놀라며 섭섭해하는 것은 엄마도 마찬가지인 듯 했고요. 그런데 밥을 먹던 남자친구가 핸드폰 벨이 울리자
갑작스레 저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받고 다시는 장례식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문자 하나만 남기고요. 자기야,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 장인어른 잘 보내드리고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그때까지 잘 있어? 황당함을 넘어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과연 남자친구의 행동이 저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의 행동인지 의구심마저 들었죠. 하지만 황당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남자친구의 조의금을 확인한 순간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딸, 이게 뭐니? 엄마, 무슨 일이야? 이거 최서방이 낸 조의금인데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건네준 남자친구 조의금 봉투를 확인한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남자친구를 향한 원망과 욕이었죠. 이런 그지 같은 자식. 아빠 장례식 조의금으로 남자친구가 3만 원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의 예비 신랑이란 인간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낸 돈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남자친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남도 아닌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예비 장인어른의 장례식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 돈을 잘못 넣은 걸 수도 있고 확인도 할 겸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낸 조의금 봉투 확인했는데 이거 정말 자기가 낸 거 맞아? 자기야, 내가 돈 많이 넣었지. 사실 그냥 10,000원만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어디 그럴 수가 있어야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3만 원 넣었어. 그렇다고 너무 고마워지는 말고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잖아. 요즘 내가 일이 바빠서 우리 만나기가 어렵네. 일단 마음 잘 추스르고 있어.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연락할게. 밥 잘 챙겨 먹고 안녕. 기가 차고 하도 어이가 없어. 그 순간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라는 놈의 저를 향한 기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남자친구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제대로 할 겸 만나자고 한 상황이었는데 요즘 뭐가 그리 바쁜지 자꾸만 저를 피하는 듯 했거든요. 그동안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저와 지금의 사이를 이어갈지 아니면 결판을 내고 헤어질지 결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친한 친구로부터 갑작스레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야, 큰일 났어, 큰일! 승현아, 갑자기 전화해서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네 남자친구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 바람? 바람이라니. 성준 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기다려봐. 내가 지금 너무 놀라서 동영상 찍은 거 있거든? 바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을 확인한 순간 저는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주말이라 자기 애인이랑 놀이공원을 놀러 간다고 했던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죠. 유치하다고 저랑은 죽어도 잊기 싫다던 커플티까지 입고 어느 여자 팔짱까지 끼고 있는 남자친구의 놈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남자친구에게 제 친구를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가까이서 동영상을 찍는데도 그놈은 제 친구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실시간으로 저에게 보내온 동영상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볼뽀뽀를 하지를 않나. 제가 놀이공원은 가서 타자고 했을 때는 무서워 싫다던 놀이기구까지 같이 타주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이런 개자식을 다 봤나?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동안 지놈은 신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것도 결혼까지 약속한 저를 두고요. 그제야 그놈의 행동이 갑작스레 바뀐 이유가 납득이 가더라고요.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고 있으니 저에게 마음을 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희 아빠 돌아가실 때도 곁에 없던 이유가 새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우느냐 그랬던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 저는 바로 결심했습니다. 치졸하고 더러운 남자친구놈과 헤어지기로요. 이런 자식과 결혼했다가는 제 인생이 고달파질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죠. 전 그날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후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정한 제 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대로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놈에게 제대로 복수를 좀 해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헤어지자고 이야기도 할 겸 따져 물을 건 물어야 하기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냉랭한 표정을 보고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었는지 배고프다며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남자친구는 쩝쩝 소리까지 내며 스파게티를 먹더라고요. 제 속은 어떤지 알지도 못한 채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바람보다 더욱 용서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 먼저 물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했던 행동들과 조의금에 대한 것이었죠. 살아생전 저희 아빠가 진엄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지 그것이 가장 괘씸했거든요. 자기, 우리 아빠 장례식 때 조의금 얼마 냈는지 기억해? 제 물음에 남자친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아주 스스럼 없이 답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물어보네. 당연히 알지. 그래서 나 밥 사주려고 부른 거였구나.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로 고마워해. 회사 동료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이 정도 내는데 내가 3만 원 내서 깜짝 놀랐지. 에이, 별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럼 놀라고 말고 내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 정말? 그 정도로 고마웠다고? 아이, 그러면 자기야, 나 음식 좀 더 시켜도 되지. 나 사실 스파게티도 먹고 싶었지만 스테이크도 하나 더 먹고 싶었거든. 그러면 나 음식 더 시킨다? 와, 신난다.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했지만 그놈이 하는 행동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걸 사위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던 저희 아빠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죠. 이 그지 같은 자식아! 어느 누가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반반 처먹고 가냐? 그것도 모자라 조의금을 고작 3만 원을 내? 너는 이걸 정말 네 장인어른 조의금이라고 내고 간 거야? 넌 우리 아빠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한 거야? 뭐야, 이제 보니 조의금 3만 원 내서 고맙다고 날 부른 게 아니고 지금 돈 적게 냈다고 따지려고 나 부른 거였어? 이제 보니 너 정말 속물이구나. 돈으로 째째하게. 그리고 사람이 바쁘면 갈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죽은 사람 그깟 장례식에 뭐라고. 그깟 장례식?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지금 째째하다 못해 인간 같지 않게 구는 게 누군데 그래? 너야말로 째째하다 못해 치졸하다 이 자식아. 솔직히 자기네 형편 생각하면 내가 준 3만 원도 큰 돈 아니야? 어? 큰 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희 집 가난하잖아. 사실 너희 집 돈 있는 줄 알고 너랑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 산거지더라. 우리 집이 산거지라고? 왜 우리 집이 산거지야? 우리 집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거든? 야, 거짓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 내가 저번에 봤거든?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고. 너희 아빠가 저번에 길에서 폐지 주워서 리어카 끌고 가는 거 얼마나 돈이 없으면 폐지를 줍고 다니냐? 리어카? 지금 너 우리 아빠 폐지 줍는 거 리어카 끌고 가는 거 보고 우리 집 못 산다고 생각한 거야? 남자친구 말대로 아빠가 폐지를 주우며 리어카를 끈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적 일이었는데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어느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혼자 땀을 뻘뻘 흘리시며 폐지가 잔뜩 실린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것을 보고 도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생각난다면서요. 아무래도 남자친구 놈은 그걸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일로 우리 집이 못 살아 아빠가 폐지 줍는 일을 한다고 착각한 듯 했습니다. 아빠 옆에서 걷고 있는 리어카 주인인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남자친구의 말을 인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죠.
역시 내 말이 사실인가 보네. 내 말에 반박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 사기꾼들. 그래놓고 나랑 결혼하려고 가족 전체가 좋은 아파트 살면서 잘 사는 척 연기나 하고 이렇게 들킬 줄은 너도 생각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아주 속이 시원하네.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너희 집이라고 했던 그 아파트도 월세지. 사실 너희 집 아니잖아. 네 아빠는 그 나이 먹도록 아파트 하나 장만도 못하고 뭐했냐? 네가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래도 결혼하면 너희 집 덕 좀 볼 것 같아서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데. 그래서 친구한테 듣고 처음부터 너한테 접근했던 거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빨리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날 걸 그랬어. 그동안 투자한 내 시간이 아깝다 아까워. 그거 아니야? 너희 집 거지인 거 알고 3만 원도 아까운 거 내가 겨우 낸 거? 그동안 내가 속은 걸 생각하면 억울하다 못해 아주 이가 갈린다고. 3만 원도 아까워? 그래서 그랬니? 그래서 나한테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져서 바람을 피운 거였어? 그 정도로 싫었으면 나랑 헤어졌어야지. 결혼할 여자를 두고 바람을 왜 피웠냐? 뭐 바람이라니.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나 그런 파렴치한 인간 아니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고 가네. 그래? 정말 아니야? 그러면 내 친구가 그날 본 거는 뭘까? 너 내 친구 수연이라고 기억하지? 그 친구가 너랑 네 바람 피우는 여자가 놀이동산에 있는 거 봤거든. 마침 승현이도 자기 남자친구랑 그날 놀이동산에 놀러 갔던 날이라서 말이야. 잘못 봤겠지. 너 지금 너희 집 가난한 거 나한테 들키니까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증거라도 있어? 네 말이 사실이면 네가 여기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 어디 증거 있으면 대봐. 남자친구는 제 친구가 동영상까지 찍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아주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미수가 그러니까 너 인간 쓰레기 맞지? 자, 어디 그러면 네 말대로 어서 죽는 신용이라도 해봐. 어서 해보라고. 하지만 당황한 것도 잠시. 남자친구는 어느새 돌변하여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바람 좀 피웠다. 나한테 사기치려한 너희 집한테 열받아서 바람 피웠다고.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냐? 나한테 거짓말해서 사기 결혼하려고 한 너랑 네 부모님 잘못인 거지.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리고 네 주제에 감히 우리 부모님을 욕해? 어디 아비도 없는 게 나한테 큰 소리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잘 됐네. 어차피 기회 봐서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만 여기서 갈라지자. 그만 헤어지자고. 너에 비하면 새로 만나는 우리 유진이는 천사에 집안도 좋고 돈도 많아 아주 부자라고. 유진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사업가거든? 딱 봐도 수준이 다르지. 같은 장인어른이라도 폐지 줍는 인간이랑 사업하는 사장님이랑 어디 비교가 되겠냐? 헤어지자면 누가 무서울 줄 알았냐? 내가 오늘 보자고 한 건 너랑 끝내기 위해서였다. 이 자식아! 너 같은 인간 말종놈이랑 결혼했다가 내 인생 망칠 것 같아서 결혼 전에 내 놈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서 정말 다행이네. 그러니까 너랑은 이제 영원히 끝이야.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남자친구 놈 앞에 있는 스파게티 면을 손으로 한 움큼 집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주둥이에 쳐넣어 주었죠. 어디 스파게티 많이 처먹고 잘 살아봐. 내가 너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게. 그리고 오늘 밥값은 각자 내는 거다. 너같이 더러운 새끼 밥 내가 사줄 이유 없으니까. 착각도 유분수지. 그따위로 해놓고 나한테 밥 얻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이 모자란 자식아.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끝을 냈습니다. 우리 집을 무시하며 돌아가신 저희 아빠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화가 다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얽매여봤자 뭐하겠냐 싶었죠. 돌아가신 아빠도 바라지 않는 일일 거라 생각했고요. 저희 집이 못 산다고 생각하고 3만 원 조의금조차 아까워하는 그런 놈 때문에 속상해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놈은 바람까지 피우고 마지막엔 저한테 악담까지 퍼부으면서 무슨 아쉬움이 남았는지 바뀐 저의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전화로 연락을 하면 제가 받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잔뜩 술에 취해서는요. 사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혹시 다시 연락이 올까봐 바로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번호까지 바꾼 상태였거든요. 야, 김미수! 나 오늘 술 좀 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너 나 없으니까 좋냐? 아니지? 나 보고 싶어 죽겠지. 후회되지? 그런데 어쩌냐. 난 이미 다른 여자의 남자인데 나 너랑 헤어지고 우리 유진이랑 결혼하기로 했거든. 내가 청혼했다? 이미 상견례도 했다고. 우리 장인어른이 말이야. 너희 아빠랑은 다르게 아주 부자라고. 그 정도로 내가 대단한 남자란 말이지. 어때? 나 놓치니까 아쉬워 죽겠지? 배 아파 환장하겠지? 저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바로 전화를 끊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여기저기 지인 핸드폰을 빌려서 문자까지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야 성진이. 그런데 너 지금 뭐하냐? 심심하면 주말에 우리 잠깐 만날래? 내가 너 밥 사줄게. 너희 집 형편에 고기 사 먹기도 힘들 텐데 내가 고기 사줄게. 어때? 당장이라도 나 막 만나고 싶지? 미수가, 나 오늘 발목 다쳤다. 나 많이 아파. 나 아프니까 너도 속상하지? 안 그런 척해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나 아직 못 잊고 있잖아. 계속해 남자친구한테 오는 문자에 더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놈한테 마지막으로 경고의 문자를 보냈죠. 다시 한 번만 이따 이 문자 보냈다가는 내가 너 스토킹으로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네 여자친구 찾아가서 네가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바람 피우면서 네 여자친구 만난 거랑 헤어지고도 나한테 연락해 계속 치근덕거린 것까지 전부 까발릴 거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 징글징글한 새끼야. 그제야 남자친구는 겁을 먹었는지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헤어지면 실연의 아픔이 있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친구한테 질려서인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떠나간 아빠가 몹시 그립고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까? 아빠가 떠난 사실이 믿기지 않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엄마와 함께 힘든 시간을 나름 견뎌내며 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남자친구를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치기 전까지 말이에요.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좀 있거든요. 더 나이 드시면 나중에 엄마랑 시골에 내려가 생활하고 싶다면서 땅을 사놓은 것이 있었는데 주변에 도로가 생기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의 일부를 처분해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월세를 주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다는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있으면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세입자를 들여 계약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직접 만나 가계약도 진행할 겸 토요일에 약속을 잡고 부동산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부동산에 들어가자 사장님은 온데간데 없고 소파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남자친구도 놀란 눈치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저를 보며 바로 비웃더라고요.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폐주 줍던 너희 아빠도 돌아가시고 돈 없어서 아파트 월세 낼 능력도 더는 안 되니 이 동네 직구하러 왔냐? 그런데 너희 집 사정에 이 동네에 직구할 돈이 있겠어? 여기 땅값도 엄청 비싼 데인데. 기껏해야 반지하 월세나 들어가겠지. 그런데 나는 말이다. 오늘 우리 유진이랑 결혼해서 살 신혼집 계약하러 왔거든? 그것도 아파트 월세. 유진이네 집에서 해주기로 했어. 어때? 배 아프지? 얼토당토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제가 화가 나 뭐라 몇 마디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떼려 하는 그때 자리에 없던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뒤에는 친구가 보내줬던 동영상에 찍혔던 남자친구와 바람 피웠던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현재 남자친구의 약혼자 말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보자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면서요. 집주인분 여기 오셨네. 인사하세요. 두 분이 들어가서 살게 될 아파트 집주인분입니다.
젊은데 벌써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고 미숙 씨 정말 대단하다니까요. 혹시 오래 기다리셨나요? 여기 손님이 음료수 마시고 싶다고 해서 커피 좀 사러 같이 다녀왔습니다. 집 주인이라니. 사장님, 아니, 저분이 저희가 계약할 아파트 집주인이라고요? 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두 분 오늘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 처음 봤죠. 문제는 무슨 문제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가 살게 될 세입자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제야 대충 상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을 계약하고 싶다던 예비 신혼부부가 바로 남자친구 놈과 그의 약혼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그 사실에 많이 놀랐는지 당황한 듯 싶더니 아주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결코 놓칠 수는 없었죠. 제 뒤통수를 친 남자친구 놈에게 제대로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요. 다시 만났을 때 저희 아빠를 모욕하며 시비만 걸지 않았어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되었다 싶었죠. 그 전에 헤어지면서도 저를 괴롭힌 데다 저희 아빠에 대해 모욕했던 남자친구 놈 때문에 분이 다 풀리지 않았는데 아주 혼 좀 내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제대로 매운맛 좀 보여줄 생각이었죠. 사장님, 지금 이 두 분이 저희 집 계약하고 싶다는 분들인가요? 예, 그런데요.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저는 이 두 사람한테 저희 집 새 못 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세요. 어차피 저 두 사람 아니어도 우리 집 계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을 테니까. 미경 씨, 혹시 제가 오기 전에 남자 손님이랑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갑자기 새를 주지 않겠다니요? 안 좋은 일이야 그전부터 매우 많았죠. 누구 말대로 아버지도 없고 사기꾼의 거지인 제가 어디가 감히 저 두 분께 저희 아파트 세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싼 땅에다가 아파트까지 있는 미숙 씨가 사기꾼의 거지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미숙 씨 나이에 그 정도 재산이면 큰 자산가인데.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 남자분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려면 저 남자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오빠가 정말로 집주인분한테 아버지도 없고 사기꾼의 거지라고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저 집주인분이 내놓은 아파트가 이 동네에서 가격도 제일 좋게 나온 괜찮은 아파트란 말이야. 요즘 직구하기도 어려운데 오빠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니. 집주인분이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그러니까 유진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나머지 이야기는 저 남자분한테 들으시고 저는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 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저 두 사람이랑 저희 집 계약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 놈한테 크게 한 방 먹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약혼녀가 화를 내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자친구 놈 뒷수습하느라 고생 좀 했을 겁니다. 집이야 형편에 따라 구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난한 줄 알고 무시하더니 그래놓고 결국 본인도 아파트 월세를 구하러 다니는 형편이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가난한 줄 알고 저와 헤어졌었는데 제가 아파트에 땅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는 배가 아주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제 예상이 맞았는지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받지 않아도 누군지 뻔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가진 것을 알고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전화한 남자친구 놈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무시하고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며칠 후 남자친구 놈이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고 온 것인지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굽실거리며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 무엇이 후회가 되는지 눈물부터 글썽이면서요.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자기가 원한다면 나 유진이랑도 헤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다시 받아주라.
자기야. 미쳤냐? 내가 너 같은 쓰레기를 받아주게? 우리 사이 예전에 끝난 거 몰라? 너라는 자식 아주 지긋지긋해. 자기 지금 있는 재산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전부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지? 진짜 이야기하자 그랬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오해했잖아. 그런 줄 알았으면 자기랑 헤어지지 않는 건데. 내가 미친놈이었지. 이렇게 잘나고 돈 많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이게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나. 너 처음부터 우리 집 잘 사는 것 같아서 돈 보고 접근한 거라며. 그리고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너 어떻게 했어? 지금 네 약혼녀랑 바람나서 내 옆에 있어주지도 않았지?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장인어른 되실 분이 돌아가셨는데 조의금이 3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전에도 말했지. 회사 동료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이 정도만 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낸 건데 뭐가 문제야.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 어? 그러면 내가 너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조의금으로 3만 원만 내면 좋겠냐? 자기야, 그건 이야기가 틀리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데 어떻게 자기 3만 원만 낼 생각을 할 수 있어. 적어도 100만 원은 내야지. 내가 지금 아무리 자기한테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돈도 많으면서. 100만 원? 지금 100만 원이라고 했냐? 100만 원. 좋아.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줄게. 저는 가방을 열어 남자친구 놈이 보는 앞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놈과 딱 어울리는 액수의 돈을 지갑에서 꺼내 얼굴에 있는 힘껏 갈겨줬죠. 이 그지 같은 자식아. 우리 아빠랑 네 회사 동료 아빠랑 같냐? 이 3만 원이나 처먹고 떨어져라. 안 돼, 자기야,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 사실 유진이보다 자기가 더 좋단 말이야. 제발 나 버리지 마. 자기 두고 딴 여자랑 결혼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다고. 너 따라오기만 해봐. 내가 바로 112에 신고해. 니놈 스토킹으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자기야. 야, 김미수. 미수가. 저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남자친구는 무엇이 억울한지 길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희 집이 못 산다고 착각해서 바람까지 피웠던 것도 모자라 저희 아빠 장례식에 조의금까지 아끼려고 했다가 된통 당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남자친구가 아주 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죠. 남자친구 놈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여자가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인 아버지가 사업한다는 것도 남자친구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고요. 남자친구 약혼녀는 자기 아빠 사업 투자 명목으로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전셋집까지 빼게 해 돈을 뜯어냈는데 돈을 받은 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사기꾼 약혼녀를 잡기 위해 회사까지 관두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다니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와 헤어진 것을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해요. 그때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돌아가신 저희 아빠를 모욕하며 돈 아낀다고 조의금까지 3만 원을 내는 바람에 자기 인생이 쫄딱 망했다고 말이에요. 지인 앞에서 눈물 범벅에 콧물까지 흘리며 울었다는데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후였죠. 저보다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며 자랑하더니 벌을 받은 것이죠. 저야 그런 놈의 본색을 알고 미리 헤어져 다행이지만 남자친구는 인생을 망친 데다 사기꾼한테 있는 재산까지 모조리 털털 털려 개털까지 되어버렸으니 아마도 앞날이 막막한 상황일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현재 저는 엄마와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느낀 거지만 부모님이 언제까지 저희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기에 살아계시는 동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하지 못했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가끔 영화나 뮤지컬도 보러 다니며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중입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니 함부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아빠가 같이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플 때가 있지만요. 엄마에게만이라도 후회 없이 잘해드리려고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 이제는 제가 갚으려 합니다. 엄마와 제가 함께하는 매 순간 아빠도 함께 해줄 거라 믿으면서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으면 해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인생에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함께할 소중한 기회를 부디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